5항이 있음에도 7번은 불구하고요. 이 5항의 규정에도 저희가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주택건설 규정하는 규정에 따른 발코 그 본문에 따른 본문이다 그래서 양가로에 공동택 각 세대는 발코 있는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중앙 집중 냉방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뭘 말하냐면 이걸 잠깐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뭘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보시면 어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발코니 외벽 난간에다가 어떤 저희가 이 샤시를 설치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위치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자, 공동택 제가 공동택 측면에 가면 이렇게 측면에 갔을 때 에어컨 실외기, 이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을 따로 애초에 이 공간을 사업주체가 이 공간을 확보해, 즉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공간 자체를 설치된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면 법에서는 이 규정을 지금 이 7번의 규정에도 불구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 실외 개인이 개별로 그거를 받기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하중 때문에 안전상 또는 미관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법에서 그러면 사업주체 당신이 애초에 공동택을 지을 때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를 따로 설계도상에 반영해서 공동택을 지으세라고 법에서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외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사업주체가 설치된 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돌출물 설치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7번의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결론적으로 보시면 뭐더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 배기 장치 설치할 수 있는, 즉 사업주체가 설계도상을 반영을 해서 지어진 이 설치 공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또는 사용자 따로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하게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서 해줬네요. 그러면 이 설치 공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에서 개별로 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택이라면 주체 동의 후에 할 수 있겠지만, 이 설치된 공동택의 경우는 돌출물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딱 정리해 놨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회계서류의 작성 보존만 잠깐 볼까요? 자, 이제 관리적 관련 관한 부분 동의상담 받고 다음에 회계서류 관한 부분입니다. 회계서류. 자, 회계서류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의 1번. 일단 1번은 제가 이제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일정 규모 이상 저기 앞으로 나와 있는 공동택의 범주는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실무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주택법 관련 규정을 포함을 했을 때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어보게 되면 나와 있는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이 등장이 자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범위 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공동주택 최소 어느 규모 이상이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 공동관리주체는 관리비 등, 이제 관리비 등 하기 때문에 이 의무관리상 공동택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 그러면 관리비 등 하게 되면 여러분이 관리비, 내가 매달 관리사무소에다 관리비 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관리비를 자동이체 시켰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관리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세세하게 그걸 살펴보신 분도 있지만, 그냥 관리비는 이체시키면 됩니다. 나갑니다 하겠지만, 그래서 관리비는 이제 공동택의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법에서는 관리비를
10가지를 분류해서 이제 공동태에 따라서 뭐 빠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10가지 항목의 각각 금액을 다 더해서 그거를 한 달 관리비로 세대를 부과하게 되면 세대는 그거를 고지로부터 뭐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그 고지된 그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등 하게 되면 관리비를 포함해서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이제 보시면 주택법에서 관리 관한 규정 주택법에서는 징수권자를 대행해서 관리 주체가 징수를 대행하는 사용료라는 항목인데 사용료는 저희가 9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있다는 거. 지금은 이 10가지, 9가지 설명된다기보다는 10가지 관련 9가지는 관리비 사용료 있고 그다음에 등하게 되면 3가지가 포함된 개념인데 관리비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 여러분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뭐 용어는 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저게 여기서 보는 것은 뭐 세부적인 질문보다 아직은 가장 입문 단계다 보니까 관리비 등 하게 되면 뭐가 포함됩니까?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뭐라 부르나요? 관리비 등.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관리비 등 하게 되면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된 용어란 거.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지문에 지금 보시면 관련 장부와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해서 회계 연도 종료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보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년간 보관한다. 이 경우 주체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장부 및 증거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나와 있고요.